예, 할렐루야, 윤필립입니다. 오늘 8번째 영상인데요. 노아, 선택과 집중의 전문가라는 제목입니다. 예. 노아, 순전하다, 의인이다, 방주지었다, 이렇게 하면은 다들 많이 아는 내용이고, 또, 저까지 그렇게 하면은 청년들이 또 안 볼 것 같기도 해서 좀 다르게 했습니다. 예. 창세기 6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옛날 성경 버전이라서 제가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드라인 설정입니다. 노아는 120년이라는 기간이 세팅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위에서 그렇게 정해줄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스스로 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드라인 설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의 성패는 거의 데드라인 설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거의 결정이 되어 있어요. 데드라인이 결정되어 있으면은 긴장하죠. 집중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탁월하죠. 긴장하니까, 그렇죠? 끝나야 되니까 계속 분초를 계속 보던 시간을,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이 생기죠. 집중이 생기니까 효율성이 탁월해지죠. 그러니까 열매가 좋고 항상 이제 좋은 평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데드라인에서 설정하면은 암만 못해도 자기 능력의 120%, 최대 200%까지 실력이 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했지? 자기 일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 많은 일을 어떻게 짧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은 데드라인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120%까지 안 되면 어떡하냐? 적어도 그 사람은 비효율적인 일은 피할 수 있어요. 데드라인 설정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시간이 늘어납니다. 또 수정하고 또 틀린 거 다시 하고 다시 또 하고 때려 부수고 다시 짓고 만약에 노아가 한 1000년을 지어도 돼요. 그럼 천천히 눈에 힘 풀린 듯이 막 망치질하고 막 해도 되고 딴 생각하면서 톡 쏠고 나중에 또 꼈다가 또 틀리면 또 뽑아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양대로 안 갈 가능성이 많겠죠. 안 되면 다시 또 지가 수정해가지고 위에서 오다 내려온 거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또 해가지고 나중에 일 다 안 되면 말고 다 뜯어라 이렇게 다시 다 뜯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이 있으면 적어도 비효율적인 일은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의 50% 정도에서 왔다 갔다 일을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지만 시간 배분을 또 엉망으로 하기 때문에 더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안 그러면 왜 망하겠습니다. 망한 사람은 자기 능력을 활용을 마이너스로 한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저의 경우는 그런 적이 좀 여러 번 있었지만 특별히 책을 쓸 때, 저술을 할 때 한국에 들어가는 날짜가 작년 같은 경우 10월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는 1월에 무조건 제가 한국에 들어가기로 됐어요. 1월 5일인가 들어가기로 됐었기 때문에 그때 1월 3일까지, 2일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책이 2018년 1월에 나왔는데 두 번째 책을 7월 달로, 그때 제가 7월에 한국 들어가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 책은 미리 써놓은 게 있으니까 하더라도 두 번째 책은 1월에 끝나면은 1월 달 그 책 가지고 그들에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책 팔고 2월 달 3월 초인가 필리핀 들어온 게, 그쵸? 그리고 7월까지만 하면 책이 나옵니까? 아니죠. 그 편집부에 넘겨야죠. 최소한 5월 말에서 6월 초에 넘겨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제가 책이 한 4월 달에 끝이 나야 되죠. 2달 만에 쓴 거예요, 사실은. 거의. 그러다 보니까 데드라인 7월에 제가 한국 나갈 때 다시 책을 팔아먹어야 된다. 우리 애들 데리고 나갔을 때. 우리 애들 데리고 나갈 때 제가 책을 좀 해야지 애들이 책도 잘 들어주고 힘도 좋으니까, 그쵸? 좀 폼도 나고 담임 목사가 책 팔고 또 사인하고 설교하고 이러면 애들이 충성심도 생기고 정말 우리 목사님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자부심도 생기고 등등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또 그렇죠. 그래서 7월 달에 단기팀이 한국으로 들어가는 단기팀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안에 쓰려고 데드라인을 이미 쓸 때 이거 내년에 할까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해낼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2019년 그때가 이제 10월이죠. 그때는 좀 시간이 있었죠. 그때도 좀 시간이 있다가 널렁널렁 하다가 결국 이제 데드라인 걸려가지고 그때 미친 듯이 했었어요. 그때도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워낙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책 쓸 시간은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책 같은 경우 하루에 12시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와, 목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데드라인이 무조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전도단 출판사에 언제까지 책을 보내겠다고, 원고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이미 다 말이 끝났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코너에 몰아놓고 초인적인 능력이 나오도록 자기 자신을 쥐어짭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푸시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푸시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 위에서 오다 줘가지고 아직 안 됐냐 이러고, 그럼 자기가 해가지고 이제 팀들이랑 이제 같은 레벨 애들이랑 이제 네트워크 해가지고 이제 밑에 일을 또 넘겨줘야 될 텐데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러니까 그 인간이 사거리 한복판에 서가지고 지금 다들 그냥 사거리가 다 오도 가도 못하게 막힌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결국은 이제 사방에서 빵빵빵빵하고, 왜 저기 사거리 가운데서 난리야, 빨리 가 임마, 좌회전하든지 우회전하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푸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방에서 푸시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데드라인을 설정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푸시하는 것을 즐깁니다. 아주 즐기면서 해요. 그러니까 결국 주도하느냐 아니면 주도 당할 것이냐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2번, 선택과 집중입니다. 데드라인을 설정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시간이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안에 쓸 수 있는 자원과 에너지와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재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로 최대의 효율성을 이제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돈을 그냥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원이 풍부하다, 시간이 풍부하다, 선택과 집중 안 합니다. 아주 비효율적인 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200년, 300년 살아도 작품이 안 나옵니다. 데드라인이 갖춰지면은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데드라인이 없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중에서 중요한지 안 한지, 시급한지 안 한지, 이게 사박저로 이렇게 일들이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없다. 내 머리에 이런 것이 없다.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시급하고 안 시급하고, 이게 안 된다. 다다다다다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분명 무능한 일꾼입니다. 아마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중일 겁니다. 자기에게도 아주 실망감이 굉장히 이제 클 수밖에 없죠. 노아는 120년 안에 그걸 다 해냈어요. 배 만드는데 내가 가족은 어떻게 하냐? 가족도 다 했어요. 가족도 다 먹여 살리고 다 구원도 했습니다. 그쵸? 대단한 사람이에요. 3번, 모두 망할 때 홀로 승리하는 사람. 예. 지금 노아가 이제 그런 거예요. 방주 만들기 사명에서 성공했습니다. 방주 만들기. 그래서 가족에도 성공했어요. 가족 대인관계 잘 돼 있고, 가족 네트워크 잘 돼 있고, 구원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과 가족 또 대인관계를 줄여야 됩니다. 이게 지금 송곳처럼 이렇게 힘이 집중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분산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주식도 사실은 분산 투자가 중요할 것 같지만 분산 투자에서는 큰 수익을 못 얻는다 그러죠. 신기합니다. 예. 몇 개 종목에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 올인하면 이제 안 되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대한 대인관계, 방대한 무슨 미팅, 연말, 뭐 송구영식 이거 다 줄여야 됩니다. 그 절대 열매 안 나옵니다. 전선이 넓어질수록 힘이 분산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 쫙 전선을 길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가운데 뻥 뚫려서 망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전선을 넓힌다면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니발의 칸나 전투죠. 칸나 전투 혹은 칸나의 전투 혹은 칸나 회전이라고 부르는데요.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있었던 건데 워낙 유명하죠. 로마 애들은 그냥 전술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일자로 쫙 써가지고 그냥 진격해서 우다다다다 밀고 나가는 거예요. 가운데만 그냥 집중해가지고 이러면 될 줄 알고. 근데 가운데 집중한다는 그런 것을 알고 한니발은 기병들을 좌우로 이렇게 당연히 사이드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가운데를 비웠죠. 가운데를 아주 정말 약하게 했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가운데를 맡았는데요. 그리고 최정예는 사이드에 뒤에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이렇게 전진을 했죠. 이제 무지개 듯이 앞으로 이렇게 전진했지만 이제 결국 이렇게 밀리는, 그렇죠? 그래서 밀려가지고 사실 이렇게 쌈 싸먹는, 그래서 쌈 싸먹었다 이제 거기서 나온 건데요. 밀리면서 이렇게 쌈 싸먹어가지고 다 이제 학살이 된. 그때 이제 로마 전쟁 가능한 남자의 20%가 죽었다 그럽니다. 뭐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전선을 넓게 하면 안 되고, 넓게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열심히 하는 인간들은 망합니다. 왜냐면 다 열심히 안 해요. 다 열심히 하지. 뭐 좀 머리 빼놓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망하려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하려고, 다 돈 벌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보면 다 돈 벌려고 일합니다. 근데 누구는 돈을 따고 누구는 돈을 잃는 거죠. 그렇죠?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누락되는 거고, 다 뭐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망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설렁설렁해도 워낙 탁월해가 천재라 가지고 뭐 남들 뭐 밤새도 난 두세 시간만 하면 되면 그거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다 비슷비슷한 능력인데 우리가 탁월한 방법을, 내가 탁월하지 않으면 방법을 탁월하게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노화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코로나죠. 지금 전도하기 아주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도를 살짝 해도 열매가 많이 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다들 지금 두렵잖아요. 그렇죠? 다들 긴장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지금 그 기간이 약간 이제 긴장을 조금씩 이제 낮추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청 청년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는 정말 짧아요. 그냥 눈 껌뻑하면 그냥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데, 뭐 잘해야지, 뭐 잘하려고 다 하지, 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데드라인, 모든 일들의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탁월한 결과를 내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남들 잘할 때 내가 더 잘하고, 심지어 남들 다 망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 평안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